어제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식은 바로 자신의 문중땅을 핑계로 해서 제보를 했지만 그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요, 그것은 서막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확인을 하고 흑색 제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취재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저녁에 잠복 취재를 하죠. 그때 이제 한 통의 메신저가 옵니다. 일명 빨래편 아줌마죠. 같이 가도 되겠느냐 뭐 얘기를 들었다. 확인해본 결과 아는 지인이랍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같은 모임이었죠. 그렇게 이제 그 빨래편 아줌마를 처음 보고 그 빨래편 아줌마의 정언은 후에 이렇습니다. 자신도 체육회장의 그 부분인 줄 알았다. 전직 경찰서장의 아들인 모 교수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순식은 그들도 속였습니다. 그들과 합의하면서 저에 대한 대응을 한 그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났죠. 그 몇 개월이 지나기 전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참, 저는 그런대로 그들을 적발했습니다. 전혀 다른 업자였죠. 그리고 그것을 시청 육계장에게 퇴직한 신과장에게 인계하고 그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포스팅에서 저는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날 돼서 그들은 미동도 안 했습니다. 프랜카드를 걸면서 거기에 대한 불법 골죄에 대한 시민운동을 하겠다는 그 핑계를 대면서 저를 끌어들이고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뭐 얘기 안 했죠. 단지 제가 그때 더 이상의 부분까지 가지 않았는 것은 일단 불법적인 부분은 됐고 어울리기조차도 싫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돈기레기 용력이라고 그러면서 청부를 받았다 얘기하지만 밥 한 그릇 산 놈 없습니다. 그놈들 중에 만난 놈도 없고요. 그때 그 후 몇 개월이 흐르고 흉흉한 소문이 됩니다. 바로 박 기자로부터 전해졌죠. 박은진 기자는 저와 같이 활동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저에게 술 취해갖고 제 국장에게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헛소리죠. 그 다음에 제게도 기자가 얘기를 해줬다는데 어떤 기자가 얘기했는지 밝혀야 될 겁니다. 무엇을 밝혀야 되느냐. 자신은 뭐 성세의 건달들이 골죄를 하고 있는 현장 뭐 얘기를 들었다. 내가 알지 않느냐. 미친 소리죠. 개인적으로 누나 동생 지냈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누나 미쳤나.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순식이 장난을 알게 됐죠. 그 후로 이순식을 찾게 됩니다. 홍보소통위원장에게 녹음한 내용은 들으면 까무러칩니다. 도저히 찾다 못하다가 그들이 저를 밴드를 얘기를 하더군요. 밴드에다 글 하나 썼습니다. 이순식 당신이 골재에 돈 받았나 연락해도 이런 식으로 바로 순식간에 글이 달리죠. 이순식이 다급했는지 아는 지인 골재업자 사업자에게 저와 아는지 모르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써도. 전형적인 그 작업이죠. 그리고 그날 바로 고발을 합니다. 저거 형한테 했는가? 어디 했는지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나중에 밝혀지니까 그 지인이 저하고 알고 이것은 무고다 이걸 알게 되니까 자기 신문에 넣고 고발도 하고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집니다. 마피아들도 알고 고반 지가 있는 거 아니다고 바꿨습니다. 왜? 근데 강성근은 공동대표였는데 자신은 고발 안 했다. 거기에 자기 형이 딱하니 버티고 있는 건 난 몰랐죠. 바로 그게 이기로 수사과장입니다. 당시 수사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수사과장은 저를 예전에 과거에 사건을 한 그 후에 수년 동안 용서를 했지만 마음적으로 저희 아버지 외에 그 부분 내가 잊지를 못합니다만 어느 날 경찰서에서 만났습니다. 어우 웬일이고 저도 생각했죠. 어우 웬일이에요. 뭡니까? 그들은 그들 범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사건 조작이 바로 이 경찰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려 30 몇 명이 넘습니다. 구미경찰서와 관여된 범죄자들이요. 정은 다 땄습니다. 오늘 저는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사과장 자기 형에게요. 왜? 하다 안돼가 이제는 별지랄 다 아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이제 곧 공개하게 될 검찰청, 경찰청에 올리는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 법이 없다,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를 무턱대고 손가락질 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한쪽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인지 알게 될 거예요.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합니다. 제가 오늘 전화하니까 공교롭게도 그것은 공무전화였고 여자 형사님께서 받으신데 새로 부임하신 수사관님이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김태코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십시오. 김동연 대표님을 그렇게 욕을 하더니 다급해지니까 초청해서 대표님 도와주십시오. 미친놈입니다. 구타당했다는 이놈이 어떻게 저렇게 멀쩡합니까? 이주의 진단이랍니다. 어깨를 맞았는데 CCTV에서는 지가 제 가방을 뺏는 모습만 나오고 정언자들이 넘칩니다. 민원봉사실에서요. 저렇게 살아갑니다. 살아왔습니다. 인사청탁 뇌물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이 왜 이 시기에 말을 못하고 있습니까? 임명회 위원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김천의 후보가 안 나왔죠? 시장 후보요. 왜 성주 안 나왔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같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셨던 김상조도 의원께서는 정언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돌아가시기 날까지 이들의 능욕당했지만 임미애 위원장님, 법과 원칙이 정당의 이롭고 불리함에 따라 움직이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제가 폭파시키겠습니다.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힘의 7선거에 당협위원장께서, 정의용 위원장께서는 답을 주셔야 됩니다. 성주와 고령군수, 성주군수, 성주직능 불법적인 일이 없다 하면 제가 동생이 되겠습니다. 그 5급 사무관의 얘기가 천지를 뒤엎고 있습니다. 충정으로 드리는 말씀 명심하십시오.